네, 파워블로그 시간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강남대로점의 길게선 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요. 부연 설명이 더더욱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세히 직접 얘기를 해주셔야겠네요. 네, 금일 주제는 낚시질에 속지 마라라고 주제를 정해봤는데 좀 어려운 내용 같은데요. 최근에 좀 분석기관들에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분석글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의 상황과 실물 경기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인데 실제적으로 펀드라든지 랩 어카운트 그리고 각종 자산 계정의 수익률 결과들이 대부분 정말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가 기본이고 그보다도 더 심각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회사들의 실질 손익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증시 굉장히 괜찮다, 뭐 무조건 올라간다. 하지만 내 종목이 안 올라가면 정말 시장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네.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현재 증시 상황에 맞지 않게 투자자들을 너무 안심시킨다, 뭐 현혹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유형의 어조로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뭐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어닝 모멘텀이 있죠.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의 판매 호조가 향후에 3분기까지도 아마 실제 호조를 만들 것 같은데 이번에 2분기에 6.7조 정도 예상하고 있고 3분기에는 7.7조까지도 순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삼성전자의 2012년도 PER은 한 7.5배 수준으로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눈여겨봐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과 함께 독보적인 마켓시어를 바탕으로 해서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이 분명히 비중 확대의 얘기는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2, 4분기 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삼성전자 혼자서 전체 시장을 끌고 가기에는 외국인 매도도 부담되고 프로그램 매도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FN가이드 분석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한 127개 기업 가운데서 한 2분기 추정이익이 4월 초에서 한 27조 정도 이익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26조대로 한 3.4% 정도 하향 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그렇고요. 에너지 네. 업종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13%, 통신은 한 마이너스 6.5%, 그리고 산업재는 마이너스 5.4%로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IT 업종도 한 2.4% 정도 하향 조정, 그리고 소재 업종도 한 네. 1.8% 정도 하향 조정을 하고 있어서 네. 실제적으로 정말 녹록지 않은 환경인데 기업들 실적은 더더욱 처참합니다. 종목으로는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31% 실적 감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동국제강은 한 마이너스 34%, 그리고 현대상선은 마이너스 25%, 금호석유는 또 마이너스 25%에 호남석유도 마이너스 24.8%로 실적을 이익 전망치를 대폭 하향 지금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적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 할 정도로 많이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을 기대한다. 정말 거의 낚시질 수준의 멘트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형주에 기댈 것이 별로 없다. 네. 삼성전자도 기대는 것도 사실 수익률 제고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주가 수익 모멘텀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수준이 좀 다를 것이다라는 것인데 보니까 철강, 뭐 화학, 석유, 또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약간 주주분들은 약간의 우려감도 있을 테지만 저희가 뭐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머징 증시의 성장성은 긍정적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은 나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이익 전망치가 나쁘게 나와서도 앞으로의 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낚시질에 속지 말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과 이머징 시장의 모멘텀이 저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또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모 리서치 센터에서는 이미 산업재가 바닥을 쳤다라는 분석글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산업재가 바닥을 쳤다라는 근거는 명확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급락한 이후에 살짝 고개를 든 것만 가지고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고 분석하기에는 좀 근거가 좀 불명확한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이런 부분 통해 가지고 시장이 또 바닥 치고 좀 올라가면 그게 운이 맞아서 오르게 된 것이지 사실상 명확하게 바닥에 대한 경제 인덱스 지표 자체가 시그널을 주는 바닥 신호는 아직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
부분도 명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경기 위축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최근에 단행을 한 것입니다. 시장이 악화되는 상황을 방어하는 측면의 정책적인 배려이지 시장을 들어올릴 만한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원자재 가격 시장도 굉장히 좀 약화되면서 약간의 반등만 가지고 중국이나 브라질 그리고 원자재 시장 전체 섹터가 반등에 강력하게 동참할 것이다라고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사실상 호주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 중요 시장인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에 주가가 고점을 치고 2003년에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는데 한 3,400에서 2,600대까지 호주 증시도 많이 폭락을 했었고요. 그리스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부터서 거의 뭐 나라가 지금은 뭐 망한 수준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지만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그 전에 올랐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2007년에 주가가 고점을 치고 올림픽 전부터서 수직 하락을 했던 중국 증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중국 증시는 바닥에서 헤매지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리먼 사태의 저점을 깨지 않나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머징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기대해서 증시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라는 게 우리가 참 반가워해야 할 수급 상황입니다. 3거래일 연속에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수. 그런데도 어제는 단 6포인트밖에 오르지 못하고 3거래일 동안 그렇게 큰 폭의 급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쉽지 않은 장이라는 건데 말씀하신 지금까지 내용에 들어보면 정말 부담스러운 것인지 어떻습니까? 전망과 대응 전략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대형주를 가지고 플레이를 해가지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중소형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뭐 두 가지 얘기들을 낚시질에 속지 말라는 얘기로 약간 부담스럽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소형주 모멘텀은 상당히 강력하다. 이쪽에서의 트레이딩 했을 때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넓은 박스권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모멘텀, 외국인 사자, 외국인 매도 전혀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는 얘기 분명히 제가 드렸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지만 시장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승률 둔화되어 있지만 중소형주 모멘텀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평화전공과 세종공업 그리고 낙폭과대인 화학업종 중에서는 금호석유, 코롱 플라스틱, 효성과 같은 종목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금리 인하 수혜주에서는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의 플레이 대상으로 집중해서 보시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목까지 관심주로 정해드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대응 전략 유효하다라는 의견 듣게 됐네요. 우리 투자증권 길게선 부장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